요걸로 여기 나온 게 좀 설명이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추려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분산하고 편향을 좀 그려봤는데, 베리언스하고 편향. 보통 우리가 머신러닝 뭐 획이든 어떻게 하든 이제 뭐 다른 모델을 써서 맞추면은 바이어스하고 이제 베리언스가 있는데, 요 그림이 이제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를 잘 설명한 것 같아서요. 요게 이제 우리가 화살을 쏜다, 총을 쏜다 그랬을 때 이게 상당히 잘 쐈죠. 바이어스도 적고, 바이어스는 편향이거죠. 바이어스가 높다는 건 뭐냐면, 요렇게 한쪽으로 이제 많이 치우친 거죠. 바이어스. 그리고 베리언스는 뭐냐면, 여기서 분포가 넓어진 겁니다. 베리언스가 넓어졌죠. 얘보단 얘가 낮고, 얘보단 얘가 낮고. 근데 편향됐으면서, 이제 베리언스도 큰 놈, 얘는 이제 좀 상당히 나쁜 거죠. 그러면 머신러닝을 뭐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여기 변수 하나, 가능한 변수 하나를 갖고 해서 이제 했어요. 변수 하나를 했을 때 얘는 살짝 얘들에 비해서는 좀, 얘들은 설명 못 하고 있죠. 약간 얘들 값에 대해서는 약간 편향이 되어 있는 형태고, 그러니까 개수가 적으면 살짝 이제 편향이 되는 거죠. 어느 특별한 변수에만 갖고서 했을 때는 이제 좀 부족하게 설명이 되는 거죠. 언더핏, 훈련이 덜 됐다 이거죠. 요거는 얘보다 좀 나을 겁니다. 점점 나왔는데, 왜냐하면 약간 이게 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니까 약간 곡선 부분을 좀 넣어서 이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곡선 부분, 제곱 부분을 넣어서 이제 하면 조금 이제 더 맞춰질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벗어나고 요거를 이제 맞추려고 다른 3창, 4창 이런 걸 넣으면은 꾸불꾸불해서 다 맞출 겁니다. 다 맞추긴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요런 부분이 이제 베리언스가 이제 넓어진다는 건데, 오버핏이 됐는데, 요거일 때는 이제 맞는데, 사실 잔차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회귀 모델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잔차를 최소화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거든요. 최소화 모델을 만드는데, 우리가 샘플 하나 뽑았을 때는 얘가 이제 가장 잘 맞는데, 샘플 하나 뽑았을 때 다음 샘플을 뽑았을 때는 여기 요 위치가 꼭 올라가는 부분 없지 않습니까? 요 위치가 내려가고 요 주변으로 요 아래쪽으로 올 수 있고, 얘 아래쪽 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얘가 이제 일반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이게 오버핏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르게 보자면은 베어리언스가 큰 형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된 거는 화살로 보자면은 이런 형태가 돼 버리는 거고요. 이런 형태가 돼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런 형태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런 형태. 그래서 적당한 요 개수를 개수의 개수라고 해도 좋고, 요 변수의 개수라고 해도 좋고, 변수의 개수를 너무 작지도 않게 너무 많지도 않게를 해주는 그 적당한 게 뭐냐라는 걸 찾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오버피팅을 방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이제 요거를 그래프로 옮긴 게 이쪽인데, 그래프로 옮긴 게 뭐냐면 이제 모델 컴플렉시티라고 했는데, 컴플렉시티는 뭐냐면 요 변수들을 늘려나가는 거죠. 변수를 늘려나가면 어떻게 되죠? 늘려나가면은 얘 모양이니까 베리언스는 커질 겁니다. 베리언스는 커지고, 대신에 요 상태는 이제 편향은 줄어드는 거죠.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편향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는 줄어들지만은 이제 베리언스는 높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요걸 늘려나가면은. 그러면은 가장 좋은 제너럴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된 모델은 요 근처일 거다 이거죠. 요 근처. 여긴 여기다 해놨네요. 뭐 요 근처가 좋은가? 네가 늘리면서 이렇게 바뀌었나? 요 그림상으로 여기가 좀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요 근처가 이제 나왔는데, 그럼 요 위치를 찾아야 된다 이거죠. 요 위치를 찾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게 이제 많은 경우 이제 라쏘하고 이제 능형 모델, 어떤 산마루 모델, 그런 게 되는데, 요 그림보다 다음 그림을 먼저 보이고서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라쏘라는 거, 사실 보통 있던 용어 같은 게 나왔을 때 요 놈이 이제 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약자인 경우는 약자가 무슨 뜻이냐는 걸 이해하시면 좀 편한데, 라쏘가 이제 보통 A가 들어가면 앱솔루트 값이거든요. 앱솔루트. 여기 뭐 최소화한다, 리스트 앱솔루트.
그 다음에 슈링키지 앤 실렉션 오퍼레이터. 이 두 부분은 좀 약하긴 한데, 이 값들이 이제 절대값을 이제 취한 거죠. x, y, 베타 1, 베타 2긴 한데 절대값을 취한 형태인 거고, 리츠는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산마루 형태로 이게 제곱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정규화 부분 약간 제한하는 값을 넣는 건데요. 보통은 이 앞쪽 부분만, 회귀 모델에서는 이 앞쪽 부분만 보거든요. 이 앞쪽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y 예측한 값하고 실제 값의 차이를 제곱한 게 이 앞쪽입니다. 그래서 그 놈을 최소화하는 리니어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은 점점 복잡하게 된 거죠. 앞쪽에서 복잡하게 돼서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요걸 넣은 이유는 요 앞에 람다 값을 변화주면서 요 앞에 람다 값을 변화주면서 여기 모델 컴플렉시티라고 했는데, 람다 값이 어떻게 보면 요 x축에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x축이란 건 뭐냐면은 변수 하나만 넣었어, 2개 넣었어, 3개 넣었어, 4개 넣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하면서 그 결과를 보는 겁니다. 결과를 보는데, 여기 수식을 넣는 게 좀 좋았을 뻔 했는데, 수식을 좀 넣어줬어야 될 것 같은데, 요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 요 람다가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절대값 알파 요 베타의 크기, 베타 1의 크기, 여기는 베타 1의 크기하고 베타 2의 크기 서머리 하는 거죠. 요 베타 1 절대값의 크기를 서머리해서 그것만큼 하는데, 요게 들어가는 순간 얘는 얘 값하고 얘 값을 더한 게 최소화되는 걸 찾는 거거든요. 얘도 이제 요걸 찾는 건데, 수식을 보셔야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은데, 그걸 하다 보면은 저걸 제약 조건을 넣어서 얘를 최소화하는 데를 찾다 보면은 이제 이 제약 조건 때문에 베타 1이나 베타 2, 다시 말해서 이 파라미터가 여기는 세타로 돼 있지만 얘가 커지면은 전체 차이 값이 우리가 최소화하고자 하는 요 값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요 앞에서 요 값들을 줄여주는 겁니다. 요 값이 커지는 순간 하나일 때 요 값의 제곱, 그다음 요 값의 제곱, 요 값의 제곱보다는 요 두 개를 제곱한 게 좀 크겠죠. 네 개를 얘 제곱 더 하면은 이게 좀 더 커지겠죠. 커지는 게 불리한 겁니다. 우리는 그건 버릴 거예요. 커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 값까지 더한 걸 최소화시키는 모델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런 모델로 가면은 요 앞에서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요 중간에서 멈추게 될 거야 라는 게 로직입니다. 근데 더하는 방식을 하나는 라쏘는 절대값으로 대해주고, 능형 모델이라 그런 건 제곱값을 대해줍니다. 제곱값을 더한 상태에서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미니마이즈 하려면 파라미터를 줄여줘야 되겠죠. 얘를 줄이겠죠. 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요 파라미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거고, 개수는 가능하면 적게 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근데 계속 그렇게 이까지 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실제 거기다가 요 차의 제곱을 더한 놈이기 때문에 요 차는 줄이면서 요 개수는 적은 방향에서 이제 만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 차가 줄어든다는 건 뭐냐면은 바이어스는 줄이면서 요 놈에 의한 베리언스도 줄여주는, 바이어스를 줄이면서 베리언스를 줄이는. 다시 말해서 요 라쏘나 이제 얘를 더한 순간 얘는 베리언스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고, 얘는 바이어스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요 모델로 가는 거는 이제 뒤에 더한 요 값의 제곱을 더하든 요 값의 절대치를 더하든 그걸 최소화시킨다는 건 요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모델에 맞춘다는 건 요 방향으로 가는 거라서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으로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라쏘 방식도 있고 그 절대값을 최소화하는 방식도 있고 제곱값을 최소화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변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처음에 이제 그냥 라쏘나 그 리치를 안 한 상태에서 이제 파라미터들을 보시면은 여기 뭐 파라미터 상당히 있고 여기 영향력이 좀 적지만은 그래도 파라미터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나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얘는 베리언스가 좀 높은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거고 그 베리언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라쏘나 리치를 이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넣었을 때 라쏘로 방식을 했을 때랑 리치 방식을 했을 때 결과가 좀 달라요. 다 같아주면 좋을 텐데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는 이게 이렇게 나왔고 하나는 이렇게 나왔어요. 두 개가 이제 하나는 라쏘고 하나는 리치예요. 어느 게 라쏘고 리치일까요? 얘가 이쪽이 라쏘요? 얘가 리치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그 뒤쪽에 더한 항이 제곱이었잖아요, 제곱. 제곱을 최소화하다 보면은 그 큰 놈은 이제 큰 놈이 커지죠. 제곱하면 큰 놈이 커지죠. 큰 놈이 커진 걸 줄이다 보면은 큰 놈은 더 많이 줄어들어요. 제곱한 놈은. 다시 말해서 요 놈들은 벌칙이 더 많은 거죠. 제곱한 걸 최소화시키려면은 얘들한테 가는 벌칙은 더 커집니다. 큰 놈이. 그럼 얘들은 상대적으로 얘들보다 더 많이 줄어요. 그럼 제곱한 놈이 우리가 뭐라 그랬죠? 리치라 그랬죠. 리치. 라쏘는 리스트 A, 앱솔루트니까 그는 이제 1차 항이고 그 리치는 제곱항이니까 얘들의 벌칙이 많다 보니까 얘는 더 줄고 요게 이제 리치 방식으로 이제 그 최적화한 거고 얘는 라쏘 방식으로 한 겁니다. 그냥 그 길이 자체로만 해서 작은 놈이 이미 이제 빨리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얘가 좋을까요? 얘가 좋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요 변수들이 진짜 이제 관계가 없는 요 모델이 요 변수랑 진짜 관계가 없어. 그럴 때는 이제 사실 그 라쏘해서 얘들을 빨리 버리는 게 이제 나은 거고요. 그래도 얘들이 영향력은 있었는데 얘들 요 변수들이 서로 영향이 비슷했어. 근데 얘가 어떤 뭐라 그럴까 그 파라미터 그 값들이 상대적으로 그 숫자 값들이 작다 보니까 요 변수가 커진 거야. 그랬을 때는 이제 요런 방식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그 값들을 비슷한 형태로 나오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봤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쏘로도 해보고 리치로도 해보고 결과를 R스퀘어를 비교한다든지 그래야 되겠죠 아마. 나온 그 스태티스틱을 좀 비교하면서 어느 쪽이 좋으냐. 사실 요 그림만 봐서 그냥 바로 이해하시기는 쉽지는 않은 건데요. 어쨌든 여기 그 리니어 모델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다른 쪽에서도 좀 나와서 로스 펑션 같은 걸 선택할 때 저런 쪽에 이제 그 레귤레이션 같은 걸 넣어서 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이제 얘기한 거에 이제 가중회기인데요. 능형 모델이라는 게 리치를. 리치라는 말이 능이고 그 영어로 리치가 이제 이렇게 부드러운 요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산마루 뭐 해서 요게 이제 아무래도 좀 부드럽게 나가고 앱솔루트는 이제 그 절대값은 이렇게 이제 뭐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번에 이거 안 했었죠? 그 가중회기라고 해서 이제 그 앞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중회기를 그 넣은 게 뭐냐면은 하우스 웨이트 값이 웨이트 값을 넣었죠. 웨이트를 뭐에 대해서 넣냐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연도 같은 거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연도 차에 따른 걸 이제 가중치를 좀 넣어보자. 연도가 오래되면은 가격이
떨어지나요? 그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연도차를 이제 해서 여기 보시면은 다큐멘트 데이트 그 얘가 그 집이 지어졌다는 그런 날짜인 거 보죠. 그래서 그 날짜를 거기 이제 일단 하우스 이어라는 컬럼에다가 집어연 다음에 그거를 2005년하고 2005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2005년이 됐으면은 얼마가 2005년이 됐으면은 빵이고 2006년 1, 2007년이면은 이제 2 점점 해서 2015년이면은 10이 되겠죠. 그렇게 웨이트를 줬을 때 이제 그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웨이트를 줘서 요 첫 번째 레코드가 2005년 레코드야. 그랬을 때는 이제 거의 뭐 빵에 해당되고 2006년 같으면은 2005년 빵을 없앴구나. 2006부터 나온다고 미니멈이 2006이니까 1, 2, 3, 4, 5, 6, 7, 8, 9, 10 10까지 나오겠네요. 1에서 10까지. 그래서 2006년에 다큐멘트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웨이트가 1인 만큼 중요도를 1로 잡은 거고, 그 다음에 2010년 최근 거는 중요도를 이제 10으로 잡은 상태에서 이제 그 리니어 모델을 이제 만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를 한번 본 겁니다. 일단 한번 그 웨이트를 넣는 걸 한번 해보시겠어요? 요게 뒤에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제 그 웨이트를 넣는 그거랑도 관련이 있어서 얘를 넣었을 때 한번 요 값을 한번 구해 보시겠어요? 시간은 뭐 길진 않으니까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요거 자체는 뭐 큰 거라기보다 이렇게 웨이트를 준 리니어 모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뒤에 GLM 갔을 때 웨이트 주는 그것도 이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LUV 루브리데이트요. 이거는 이제 패키지인데 라이브러리 패키지인데 얘는 날짜들을 이제 구하기 쉽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루브리데이트 하는 펑션 중에 이어라고 해서 꺼냈죠. 여기 보시면 원래 더큐먼트 데이트라는 놈이 여기 있는데 다큐멘트 데이트 2006년 1월 3일, 2006년 1월 4일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연도만 꺼내고 싶어. 그랬을 때는 이어 루브리데이트 안에 있는 이어를 꺼내줘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는 month를 구하고 싶어. month에서 하면은 요게 나오는 거고요. 데이트 하게 되면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루브리데이트라는 거는 이제 날짜 변수를 좀 편하게 다룰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이게 루브리데이트. 네, 저런 걸 아는 게 어떻게 보면 R에 익숙해지는 거니까. 예, 설치 안 돼 있으면 이제 해주시고요. 그럼 인스톨 패키지에서 루브리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날짜는 이제 많은 곳에서 쓰기 때문에 날짜 핸들링하는 방법은 이제 좀 익숙해 주셔야죠. 루브리데이트하고 이제 요 웨이트 주는 LM 쪽을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변수가 없다. 여기서 이제 요 하우스라고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하우스를 읽어서 쭉 오다가 요까지는 이제 이어도 없고 웨이트도 없습니다. 이어는 여기서 만들어서 요 루브리데이트를 이용해서 이어란 컬럼이 여기서 생기는 거고요. 여기서 그 이어하고 생긴 이어하고 2005라는 걸 빼서 웨이트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저걸 지나면은 요 웨이트라는 그 컬럼이 요 하우스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에러가 났겠네요. WEI 질자가 제가 틀렸나? 앞에 대문자를 썼고 대문자. 요거요? 요게 나파운드, 요게 나파운드. 그러면 그게 안 들어갔을 겁니다. 혹시 좀 여기 요건데. 요거 한번 실행시켜 보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요거 한번 이게 지금 실행을 한 거고. 실행했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를 한번 보시겠어요? 스트럭처 하우스. 전문님 눈 좋으시군요. 그러면 웨이트가 WIGHT가 들어가 있죠? 네. WIGHT. 그 다음에 데이터가 하우스. 그러면 돼야 될 텐데. 달러 웨이트 말고 웨이트는 예? 예? 어디요? 어디요? 아니요.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달러 웨이트는 뭐냐면 하우스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웨이트라는 컬럼을 만들어서 요 값을 집어여라. 그런 거기 때문에 집어였으면은 지금 데이터 프레임에 웨이트가 있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웨이트를 찍으면은 그냥 웨이트를 찍으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하우스 달러 웨이트를 근데 찍어줘야죠. 여기서는 나오지 않아요. 예? 여기 지금 예. 찍으면 없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넣는 건 가능한 건가요? 네. 하우스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우스 달러 웨이트를 쳐보셔야죠. 하우스 HOUS 웨이트. 여기서는 이제 찍었거든요. 예, 그 하우스 달러 여기서 하우스 달러 해보세요. 하우스의 달러면 하우스의 그 웨이트 컬럼을 엔터 치시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디서 요거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떤 LM 리니어 모델. 이것 때문에 예, 리니어 모델을 만들어라. 이게 L하고 I를 사실 저렇게 봐서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웨이트를 좀 준 경우 이어에 따라서 결국 그 2006년이나 뭐 그런 쪽에 이제 좀 더 웨이트를 둔 거, 2015년 얘에 대해서 더 웨이트를 더 준 거죠. 10개 정도 더 점을 더 많이 찍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2015년 거는 2006년 거보다 이제 그 10배만큼 더 중요해. 그래서 만약에 연도에 따라서 이걸 보시면은 얘의 데이터들의 값에 더 영향을 받은 코에피시언트가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달라졌나요? 여기가 여기에 뭐 그 웨이트 최신 데이터를 그 중심으로 했을 때 여기 그 사는 면적에 따라서 면적의 중요도가 이제 좀 높았고요. 면적의 중요도가 높았고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은 좀 영향력이 좀 작고 여기 베스룸이나 베드룸은 좀 줄고요. 그레이드, 빌딩 그레이드 얘는 이제 그 웨이트가 좀 상당히 높은 형태로 이제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회기를 할 때 이 웨이트를 줄 수 있다. 어떤 데이터를 어느 정도 중요도로 이제 그 회기식에 넣을 거냐라는 걸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일단 아시고요. 실제 저게 그 저게 효용성은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